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7시 44분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말들은 잘 쉬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시장이 한 주가 열리는데, 참 주식하기 참 힘든 하루하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바를 동영상으로 남길 건데 최대한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뭐 파악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늘 그래요. 제가 하는 모든 분석과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조건 100%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일생 동안을 주식시장만 연구를 해왔었고 주식만 봐한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 나름의 노하우나 이런 실전 매매나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잘못되면 공부를 해서 고치고 또 잘된 거는 잘된 거대로 계속 해나가고 이런 노하우를 이제 차트나 시황이나 이런 거에 녹여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지표들과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겠다,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겠다 라는 예측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겁니다. 내 말이 맞을 확률을 그리고 높이는 거에 의의를 항상 두기 때문에 저의 이 모든 분석 자료와 이런 동영상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이 내용 자체를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항상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겁니다. 자, 저번 주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한번 오시게 되면 저번 주 시황에 대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황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제 안녕하세요. 만나서 유튜브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 또는 김용재 소장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 유튜브로 오실 수가 있는데 제 유튜브에서 보시게 되면 11월 넷째 주 이게 시황 분석과 예측이라 해서 올려놓은 이쪽 카테고리에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때 한국 증시가 좀 더 빠져야 된다, 빠져야 될 구간이라 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관련된 것처럼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한번 이번 주 것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 주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번 주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총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결론은 뭐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빠져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단기적인 저항선 구간이 지지선 구간이 이 구간에서 설정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설정이 됐을 텐데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 개를 써야 된다. 주식은 늘 그렇지만 대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 구간까지 빠지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점이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2165선 찍고 나서 고점 대비 3.88%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시장이 지지를 1차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는 참아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또 꺾여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다음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 라인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까지는 보셔야 돼요. 여기가 한 2019포인트 2020포인트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다면 이 구간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이 구간에서 지켜준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추가 매수해야 될 시점은 코스피가 2020까지 한 번 더 찍었을 때
여기에서 추가 매수 또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추가 매수 할 물량의 절반만큼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할 물량만큼의 30%만 들어가시면 돼요. 지수 여기 찍었을 때.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이 구간입니다. 다음 지지선은 이 구간까지예요. 그럼 이 구간까지 밀리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에서는 풀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 매수든 뭐든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끌어들여서 저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 풀 매수로 들어갑니다. 풀 매수로 들어가요. 근데 현재 시장 움직임을 봐서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선 1차 지지선이고요. 2차 지지선까지는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20선까지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얘기해 드리자 그런다면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이 구간이 커트 라인이고 1차 구간이고 그 다음 2020포인트 이 구간이 커트 두번째 커트 라인인데 이 구간에서 다음주에 지수가 지탱을 해준다 그런다면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이 보유 물량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 정도 낙폭은 만회를 하고 홀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이 구간 다음주에 깨게 된다 그러면 다음 지지 구간 2020포인트까지는 보세요. 그래서 2020포인트 부근에서 일단은 30% 정도만 추가적으로 종목들 분할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면 되시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을 지금 저점 라인을 한번 이탈을 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 구간 깨게 되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수가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지금 딱 이 라인도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냐면 이 구간이 지금 확실한 저지선인지 아닌지 체크가 안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다행인데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버티는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갑자기 밀려버리게 되면 다음 지지선은 580선까지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이 구간까지 저점 구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면 1차 지지선 무너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의 낙폭만큼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 있고 580선 깨지가 돼서 이 구간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아까 코스피 지수 설명드린 대로 풀매수입니다. 풀매수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풀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전 차라리 이 구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을 한번 찍어주고 매매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다음주 지수 상황을 굉장히 지켜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한번 잠시만요. 자,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미국 증시는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질까요? 바로 증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증시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이 증시의 불확실성이 뭐냐면 무언가가 결정이 나야 돼요. 이 주식시장은요, 회원님들, 주식시장은 뭔가 결정이 안 되면 항상 주식시장이 불안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날 뭐를 할 거다 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런다면 그 1월 1일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빠집니다. 근데 막상 1월 1일이 돼가지고 재료가 딱 발표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주식시장은 올라요. 그게 안 좋은 뉴스든 좋은 뉴스든 간에. 이게 불안감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락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증시의 불확실성. 지금 우리나라 증시 불확실성이 몇 가지 문제가 있나요?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 방위비 협상 문제.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뭐가 철수를 주합미고 뭐 감축을 하려면 감축을 하고 뭐가 됐던 간에 무조건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수는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은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 좀 적어드린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국과 북한의
미국과 북한에 뭐가 있죠? 협상 문제죠. 연말까지 시한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서로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연말까지, 북한이 연말까지 뭔가 결론을 내자. 뭔가 우리 제재 조치 풀어줘라. 미국은 미국대로 뭔 소리냐. 둘이서 치고받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만 피보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피보는 겁니다. 지리적 요인 때문에. 이게 뭔가 빨리 연말까지 가서 결정이 돼야 돼요. 이거 결정되지 않아지면 지금 대한민국 증시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해요. 뭔가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과의 무역 협상 문제. 이거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거를 연기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무역 협상 문제가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 세 가지의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계속해서 힘든 상황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죠. 세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빨리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 구간에서 만약에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 그런다면, 지금 뭐 계좌 보시게 되면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손실난 계좌를 보면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뭘 할 거냐, 내 계좌를 봐서 내 계좌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종목들을 내 계좌에서 가장 손실이 적은 종목들을 죄다 매도할 겁니다. 해서 뭘 하느냐, 현금 확보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손실이 적은 것들이에요. 수익이 나는 종목들 있으면 수익이 나는 대로 다 파세요. 손실이 나는 종목들 중에서 이걸 팔아도 내 계좌에 타격이 없을 정도예요. 내가 1억 매매를 해요. 또는 1000만원 매매를 해요. 근데 1000만원, 예를 들어서 내 원금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매매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전화가 와서. 자, 계속 이야기를 하자 그런다면, 내 계좌 1000만원에서 종목들이 마이너스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안쪽에 있는 종목들을 죄다 팔 겁니다. 죄다 팔아서 현금 확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유 종목들 손실이 많거나 제일 중요한 거죠. 손실금이 많은 것들, 그리고 물려있는 것들. 자, 손실이 많은 것들과 물려있는 것들 손절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 종목이 뻔히 지금 하락인 거 알아요. 마이너스 30% 40% 원금 대비 마이너스, 손실금이 마이너스 30% 40% 되는 종목들 손절하라는 거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거 하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벌써 몇 프로가 까지는데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위에서 확보된 현금 있죠. 위에서 확보된 현금으로요, 지수 바닥 찍었을 때 제가 영상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지수 바닥 찍었을 때쯤 되면, 제가 지수 바닥 찍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종목들 베팅하고 주식 풀매수 가져갈 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손실금 많은 것들 밑에서 분할 매수 쫙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쫙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최소한 10%에서 30%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등폭을 위해서 손실금을 쫙 줄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어 장창 제가 저번주 월요일부터 얘기해드렸던 내용인데, 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제 영상을 못 보시고 이번주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돈 벌 수가 있어요. 단 내 계좌가 너무 많이 까져 있으면 안 되겠죠. 내 계좌가, 저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마이너스 20%를 강조합니다.
마이너스 20%. 뭐가 마이너스 20%냐? 내 계좌의 손실률, 총 합친 손실률 자체가. 내가 1억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2천만원까지는 괜찮아요. 내 보유 종목 잔고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2천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마이너스 20%까지는 언제든지 변동성에 의해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하루하루 잔고평가 금액이 어떤 날은 마이너스 1500, 어떤 날은 시장이 좀 오르면 마이너스 1200, 또 어떤 날은 주식시장이 좀 하라 마이너스 2천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변동성의 구간이 마이너스 20%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건 왜? 주식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마이너스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항상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 안에 놀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계좌가 마이너스 20% 안에 놀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200만원이 됐다. 마이너스 2200만원이 됐으면 200만원 매도해서 다시 마이너스 2000 안으로 들여놔야 됩니다. 들여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매를 하면서 내가 추후 상승장이 오건 뭐가 오든 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리스크 관리가 안 돼서 보유 종목 계좌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막 4000 되고 3000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수익을 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주식에서 원금 찾는 싸움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러면 손실금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종목들 말도 안 되는 막 급등주 뭐 이런 거 어디서 뭐 이상한 정보 받아가지고 그거 산다 그래요. 잘 되면 좋죠. 물론 몰빵 쳐서 급등주 하나 제대로 물어서 플러스 50%, 60%, 70% 수익 나면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일어나냐라고 제가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냉혹하고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저 또한 많은 걸 제가 경험해 보고 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제 과거에 제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담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자 그런다면 다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음주 시장 버티면 추가 매수 하라 마라, 추가 매수 하지 마라, 이 구간까지는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굳이 현금 낭비해 가면서 추가 매수 할 필요 없다. 지수가 한 번 더 깨지게 될 수가 있다. 지수가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뭔다? 코스닥은 580까지 그대로 빠진다. 580까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라? 이때 추가 매수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 왜? 이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이때 과감히 해라. 현금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라. 손실도 나지 않고 수익도 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해 가시겠죠? 그거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자, 코스피는 어떻게 해라? 코스피도 똑같다. 이 구간 지금 다음주 지지 받는지 체크해보고 지지 못 받을 경우 2차 구간까지 빠지게 된다. 2차 구간 오게 되면 30%, 그 다음에 3차 구간 여기에서는 나머지 과감하게 때려박아도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주 시장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홈페이지 누르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에서 리딩을, 장중 리딩을 계속하면서 추천 종목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추천 종목 봐주시면서 장중 시황도 제가 매일마다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니까 장중 시황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짜니까 좀 오셔서 내용을 좀 보세요. 그래야지만 시황 내용도, 이 시황 동영상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해드리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근데 여기에서는 매일마다 제가 시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시황이라도, 종목은 안 따라 하셔도 좋아요.
단 시황이라도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 늘 분석을 해서 제가 최대한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다음 주 시장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식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시장이 올라야지 좋겠죠. 근데 이러한 지표들이 자꾸 저를 분석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런다면 자꾸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날 있습니다. 이번 연도만 잘 버티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잘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일요일 저녁 푹 쉬시고 전 내일 또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